이번 시간에는 42번, 4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위에 있는 글을 읽고 42번 문제와 43번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42번 문제를 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네, 심정을 찾는 문제네요. 심정은 감정, 기분과 의미가 비슷하죠. 부모님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찾는 문제고요. 43번은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럼 42번은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43번은 이 전체 내용에 대한 거니까 우리는 일단 글을 읽은 후에 이 43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부분에 해당하는 42번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우리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심정을 고르는 문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32살인 주는 어렸을 때부터 특출나게 뛰어난 재능이 없다는 점이 큰 불만이었다. 특출나게. 이거는 특별히 뛰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주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없다는 점이 불만이었대요. 공부도 그럭저럭, 외모도 그럭저럭이었다. 그럭저럭은 충분하지 않다. 네,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외모가 아주 멋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아주 멋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럴 때 그럭저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특이한 재능이 있긴 했다. 주는 본능적으로 동서남북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능적이다. 네, 이 본능이라는 건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어요?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감지할 수 있었대요. 감지다는 느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는 북쪽, 밑에는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방향,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 방향을 느껴서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좀 신기한 능력이에요. 어느 장소에 가든지 북쪽과 동쪽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다. 감각은 눈이나 코, 귀 이런 걸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한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 혀로 맛을 보는 것, 마지막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이 있거든요. 눈으로 느끼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코로 느끼는 건 후각.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느끼는 것은 청각. 귀로 듣는 것. 그리고 혀로 맛을 보는 것은 미각. 마지막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촉각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이나 코나 이런 것으로 느끼는 것을 감각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은 못하는 특이한 재능이란 걸 알게 된 건 가족들과 3박 4일 일정으로 포항에 놀러 갔던 중학생 때였다. 부모님은 유명하다는 포항 바닷가에 해돋이를 꼭 보고 싶어 했다. 해돋이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일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반대로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그것을 해넘이라고 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로 일몰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건 해돋이, 해가 지는 건 해넘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 해돋이를 꼭 보고 싶어 했대요. 여보,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겠지? 동쪽이 저쪽인가? 아니야, 자기야. 호텔 지배인이 선착장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기가 동쪽이지. 선착장은 배를 타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바닷가니까 배를 타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아니야, 엄마. 동쪽은 이쪽이잖아. 주는 후드 주머니에 꼼지락거리고 있던 손을 꺼내. 꼼지락거리다는 천천히 그리고 작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머니 안에는 공간이 작으니까 막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게 움직이겠죠? 손을 꺼내서 반대편으로 가려는 부모를 잡았다. 준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심드렁하다라고 하면 관심이 없는 표정이에요. 우리 관심이 없어서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을 때 심드렁하다라고 해요. 반대쪽으로 턱짓으로 가리키자. 턱짓은 턱으로 가리킨 겁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갸웃하다, 이거는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머리가 원래 이렇게 있으면, 고개가 있으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네,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인데, 한번 여러분 행동을 해보세요. 이거 언제 하죠? 우리가 의문스러울 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고개를 갸웃거리잖아요. 네, 지금 부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모르잖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방향이 북쪽이잖아. 그러니까 동쪽은 이쪽이지. 처음에 부모님은 반신반의했지만 반신반의, 반은 50%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은 신, 믿어요. 믿다. 그리고 두 번째 반, 의심을 합니다. 그럼 반은 맞는 것 같은데, 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반 생각하는 거예요. 준이 물어볼 때마다 오차 없이 정확히 맞추는 걸 확인하고는, 오차는 우리 보통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값의 차이를 얘기해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걸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천재를 낳았다며 즐거워했다. 네, 준의 아주 특별한 재능을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43번 문제를 먼저 풀기로 했었죠. 일치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1, 2, 3, 4번의 선택지를 보고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1번. 준은 여행지에서 해 뜨는 방향을 한 번에 찾았다. 자, 지금 해돋이를 보고 싶어 했고요.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에요. 그런데 준 보면 엄마, 동쪽은 이쪽이잖아 하면서 바로 찾았죠?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2번, 3번, 4번까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2번, 준의 부모님은 아들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준은 부모님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보면 남들은 못하는 특이한 재능이라는 것도 알았고, 부모님은 위에서 보면 동쪽이 저쪽인가? 아니야, 저기가 동쪽이야 하면서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준은 한 번에 찾았으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준은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공부도 그럭저럭이라고 했어요. 그럭저럭은 그냥 보통 이런 뜻이었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재능을 발견한 후 걱정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준이 물어볼 때마다 오차없이 정확히 맞추는 걸 확인하고는 자기들이 천재를 낳았다며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이제 42번 문제를 볼게요. 이런 밑줄 친 부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앞에 보면 부모님이 고개를 갸웃했다가 있었죠? 아까 고개를 갸웃하다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고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정이 어떨까요? 바로 2번 의심스럽다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단어도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